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기업들의 은밀한 속사정을 전달해드리는 대기업 멘토 황호준입니다. 자, 오늘 휴스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 잠잠했던 대왕고래 테마가 다시 한번 더 떠오르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테마로도 같이 엮이면서 테마주로서 전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철강 업계들도 테마에 이제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동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 부분 중점적으로 다뤄볼 것이고요. 본질적으로 철강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미국의 대선 결과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 중국산 철강 관세가 장기화될 전망이 서서히 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로 참 하반기도 힘들 거라고 보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테마로 엮이게 되면서 유동성이 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본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좀 봐야 되는데, 이 휴스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조금 특징이 있었어요. 기존의 이제 철강 업계들이 대부분 하반기 들어오게 되면서 수요가 둔화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완전하게 차별화가 알렸습니다. 조선 쪽은 좀 괜찮고 자동차에 납품하는 철강 기업들은 조금 살아남는 듯 모습을 보였고, 그 외의 기업들은 정말 힘든 기간을 겪고 있는데, 휴스틸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흑자입니다. 흑자. 물론 지난 분기가 완전하게 쭉 꺾이게 되면서 바텀을 찍었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좀 특징이 발생을 했어요. 순이익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보면은 여기 적자를 기록하고 흑자를 기록했는데, 흑자를 기록했던 타이밍이 올해 초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정말 진짜로 이제 매출을 잘 내서 흑자를 기록했는지, 아니면은 회계연도가 넘어가게 되면서 예를 들어서 2023년도 말에 이제 납기했던 게 넘어가게 되면서 올해 초로 편입이 되면서 이게 추가로 늘어난지, 이걸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이제 흑자 전환이익이 맞기 때문에 흑자라는 키워드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이런 기본적인 가치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꽤나 괜찮은 꽤나 괜찮은 재료로 이제 사용이 되게 됐죠. 근데 이거 사실 좀 자세히 뜯어보게 되면은 여기서 좀 의문이 생겼어요. 왜 다른 기업들은 힘든데 휴스틸이 어떠한 강점이 있어가지고 정말 흑자 전환을 실제로 했느냐, 이게 좀 포커스로 맞춰봤습니다. 자, 그래 보면은 매출액의 기준을 보면은 당연하게 줄어든 건 맞아요. 2022년도, 2023년도 물론 지금은 1년 통째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과거에 비교를 했을 때는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은, 일부 부분에서 여기서 단순 곱하기 4를 해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2, 3, 4분기 때 어떻게 매출을 추가적으로 내는지가 지금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왜냐? 내년 가가지고는 이게 YOY 전년 대비했을 땐 무조건 마이너스 시킬 수밖에 없는 실적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흑자라는 키워드를 보고 접근하기는 조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타이밍이 도래를 했기 때문인 거죠. 자, 보시면은 제가 발견했던 내용들은 여기서 휴스틸이라는 제품이 어떤 특색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품이 많이 팔렸느냐, 이걸 포커스를 봤는데, 여기 국내 내수용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고 전부 다 이게 다 통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수가 얼마고 수출이 얼마인지를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2023년도 수출액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곱하기 단순 4 하게 되면은 1년 농사를 얼마나 졌는지인데, 1분기 때 매출액이 지난 연도 대비했을 때 꽤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것도 통째로 보여주긴 하지만요. 그러면은 어딘가 수출하는 부분에서 꽤 괜찮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달한 결론이 무엇이냐? 회사의 내부를 조금 더 뜯어보게 되면은 이거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흑자가 될 수도 있고 적자가 될 수도 있지만은 본질은 매출액이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 아까 봤던 수출액이 어디서 발생했을까 봤습니다. 여기 휴스틸 미국 지사가 있고 캐나다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미국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AI의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게 되면서 데이터 센터가 많이 중축이 됐죠. 그렇게 되면서 뭐가 시달렸습니까? 전력난이 시달리게 되면서 오늘만 봐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HD 현대일렉트릭이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게 되면서 11조짜리 기업이 막 VI 걸리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휴스틸이라는 회사 또한 여기서 수혜를 받았던 내역이 분명히 미국 시장 내에서 있지 않을까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회사의 무역을 어떻게 하는지 특수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게 되면은 해외 사업장 같은 경우는 판매 조건에 정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현금도 물론 받고 있어요. 근데 규모가 클 경우에는 이게 한 번에 나가기 좀 어려우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도. 그래서 어음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 해외 사업장 경우에는 DA라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무신용장 결제 방식인데 무역 용어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인수인도 조건이라고도 풀어서 말하긴 합니다. 선적 후에 수출하는 휴스틸이 선적을 해요. 배에다 싣습니다. 그러면은 계약 상대방이 수입자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지급을 하고 있는 어떠한 그 채권 같은 걸 발행을 해요. 어음이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수출자를 수취인으로 해서 휴스틸이 그 돈을 받는 사람으로 해서 어음을 발생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이 어음을 들고 가서 추심은행이 있겠죠. 현지에. 그 현지의 은행이 가가지고 계약 상대방에게 돈을 받아내는 걸로, 이런 식의 방식을 DA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제가 났을 경우에 이 매출액이 23년도 말에 포함된 게 아니라 24년도 1분기에 포함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받는 입장에서도 환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올해가 아니라 내년으로 좀 미뤄서 했을 가능성도 조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휴스틸 자체 유동성의 공급은 대왕고래랑 트럼프 이 테마로 두 가지가 지금 동시에 엮여 있죠. 지금 캔들 자체가 사실 비정상적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주가가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하고 나서 빠지고 나서 몇 차례 눌린 다음에 또다시 급등하고, 이런 양상을 보이는 애들은요, 개인 투자자가 대응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기 때문에 정말 안정적으로 회사가 성장을 하고 우리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는 회사 자체의 매출액인 철강 부분에서의 호재가 발생하는 게 더욱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게 좀 필요하느냐, 일단은 이 철강 자체의 원자재 가격이 조금 더 안정화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을 촉발시켰던 게 뭐가 있죠, 여러분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먼저 첫 번째입니다. 그 전에는 이제 넘어가면 너무 옛날로 넘어가니까, 지금 당장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작해서 모든 인플레이션이 다 여기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또한 넘겨짚을 수가 없게 되겠죠. 현재 2024년 4월 들어오게 되면서 바이든 정부에서 중국산 철강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매기고 있어요. 이거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3배 정도의 수준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미국 내에서도 철강을 뽑아내는 회사들이 분명히 있겠죠. 쉘스틸 같이. 근데 이런 산업들이 중국에서 너무나 값싸게 철강이 들어오게 되니까 미국의 사업들이 죽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이든 정부 측에서 보복성 관세를 내린 게 슈퍼 301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과정이 지금 여기 트럼프랑 해리슨 구도로 넘어가는데, 왜냐면은 이 해리슨으로 돼가지고 다시 당선이 될 경우에 이게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약 100일 정도가 조금 안 되게 남아 있어요. 지금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 대통령 선거라는 거는 끝이 나오기 전까지,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널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듯 이 트럼프 테마로도 엮였잖아요. 그래서 이 캔들이 몇 차례 더 위든 아래든 계속해서 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급등주라는 걸 타게 되면서 수익 봤던 경험보다 손실 봤던 경험이 더 많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세력들은요, 여러분들의 심리를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지칠 만한 타이밍이 됐을 때 그렇게 또 다시 한번 주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당부하고 싶은 말들이, 제가 오늘만 해도 철강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정말 많이 다뤘는데,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려면은 정말로 이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고 플랜을 잘 짜야 되고, 이런 이슈들은요, 대왕고래도 연말까지 이 수익성에 대해서 확정이 나야만 여기에 강관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로 이어질 수 있고, 트럼프 테마는요, 이제 곧 있으면 100일 안으로 결과가 나오겠지만은 당선되고 나서 또 다른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 계속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현재는 여러분들한테는 근본적으로 철강 업계에 호황이 다시 한 번 더 와야 되는데, 아직은 하반기 내에는 이 업황 자체가 개선되기보다는 더욱 안 좋아질 전망이 더욱더 우세하고 있습니다. 이걸 꼭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지대하게 원자재 시장에 리스크로 발생하고 있는 게 중국산 철강 관세가 현재 장기화가 될 전망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철강이든 화학이든 반도체는 모든 분야의 산업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전반적으로 적용이 되니까 꼭 이러한 리스크들 참고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더라도 러우 전쟁을 종식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잠재운다라는 건 사실상 머릿속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정말 좀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구간에 돌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장은요. 365일 중에서 쉬는 날보다 열리는 날이 훨씬 많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내일 더 좋은 날이 나오고 더 좋은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현명하게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번 영상에서는요. 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원자재 시장이 바뀔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 봬요. 안녕.